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판관 조청천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슈를 단칼에 해결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정치권 이슈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이슈부터 예, 해결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어떻습니까? 앞서 같이 개혁신당의 두 공동위원장 인터뷰하는 거 보셨는데 예, 뭔가 저들처럼 나도 한번 나가서 뭔가 이 새로운 당을 차려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좀 있으십니까? 당초 연말까지 시한 정해가지고 저 통합비대위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고 세 분 총리도 그랬고요. 예. 연말까지 안 했고 한방 눈이 내리던 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렬이 됐고. 예. 그래서 원래 당초 저희가 1월 3일 날 최후 통첩이란 걸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비대위를 요구를 하고 예. 통합비대위를 받아줄 경우에는 뭐 당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백지 위임하겠다. 예. 뭐 불출마, 험지 출마, 뭐라도 더한 거라도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월 2일 날 불의에 맞아요.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예. 그 최후 통첩을 못 하고 어쨌든 대표가 저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통첩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일반 병실로 옮겼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다 뭐 예. 그런 정도로 들리는데 아마 내일 소통관을 예약을 좀 내일 탈당선이 있을 거다라는 예약을 했을 겁니다. 예. 저희는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고 또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묵살 정치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은 뭐 당직자들 통해서 뭐 의사 표현은 가능하시리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예. 오늘 하루요? 그렇죠. 예.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예.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라. 예.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뭐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뭐 더 이상 당이 저희들을 특히 조홍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으로부터 뭐 버림을 받은 거다. 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의원님, 의원님도 나름대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의원님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 의원 4사람의 요구에 오늘 원하는 대답을 내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제까지도 안 해왔는데 지금 병상이 있는데 굳이 하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일 결단하셔야 되는데 탈당하십니까? 오지 않았다는 걸 가정으로.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끝까지 예. 결단을 요구를 했는데 예. 뭐 저희가 답을 못 들었으니까 예.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탈당이다. 네. 자, 그럼 탈당하고 나서도 뭐 탈당 후 불출마도 있고 뭐 제3지대 신당도 있고 하다못해 뭐 국민의힘도 있고 뭐 제3지대 연합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제3지대 연합 플랫폼 구상 방식을 밝힐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현욱 의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저희가 안 그래도 뭐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당들이 지금 우죽선으로 나오고 있죠. 이 신당들이 독자적으로 다 기호 3번, 4번, 5번, 6번 받아가지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사표 방지 심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3지대 신당. 네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과 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 예. 사표 방지 심리 돌파라는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냥 손을 잡는다면 저 완전히 A형 피와 B형 피를 그대로 수혈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낙준연대라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예. 저건 좀 맞나 저게? 예.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회가 정치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뭐 저성장 문제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신냉전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이런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걸 맛배기라도 예. 좀 서로 하면서 저기는 이런 정도 생각하는구나. 또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대충 맞출 수가 있겠네. 라는 걸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거쳐야 예. 뭐 붙어도 붙고 말아도 말지. 그냥 물리적 기계적 연대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들끼리 좀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이 의견이 지금 일치돼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어쨌든 의견 일치란 건 뭐냐면 행동 통일입니다. 행동 통일.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일 탈당한다. 그럼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4명이 다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면 일단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내일 소통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한 거고요. 예. 탈당하면 공동 탈당인 거죠. 4명 뭐 다. 어쨌든 소통관에 같이 쓰는 거니까. 예. 네. 그럼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까? 의원님들이? 뭐 아니 왜냐하면 다들 선수도 있고 지역도 조금 다르고 지역 상황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일찌감치 내려놨어요. 아, 내 본인의 당선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그런 아니라는 거는 말씀이시구나.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 다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라고 했던 것은 우선 저희가 신당 창당이나 뭐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바뀌려면은 양당 중에 하나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꾸자. 이게 우선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남양주갑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당원들 도움이 많았죠. 또 우리 당연히. 시도위원들 또 우리 지지자들 많은 분들 하셨잖아요.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빠치 달고 앉아 있지만 이 빠치가 저 혼자의 성취물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동의는 몰라도 최소한 양해 혹은 묵인까지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어쨌거나 그 과정이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나름의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머리는 되지 않고 가슴으로 되는 일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홍천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직도 민주당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사실은 요즘 거의 매일 저녁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불려나가서 멱살도 잡히고. 그래요? 아니 좋은 의미에. 나가지 말라고. 여기서 같이 해보자고. 뭐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데 참 고맙죠. 눈물 나게 고맙죠. 혹시 내일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이 다 탈당을 하면 그 이후에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같이 나갈 의원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자신의 뭐 총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뭐 경선에까지 별로 신경을 쓸 여유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이원욱 의원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내가 한 번 더 배지 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원욱 의원도 조홍천 의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저에는 나가서 총선 치르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당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체감적으로 좀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20대도 해봤고 21대도 해봤는데
국회의원 노릇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당 20대는 우리가 여당이었고 21대는 저기가 여당인데 여당은요. 그저 대통령 경호, 옹호, 프로텍트 이것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은 어떻게든 발목만 잡습니다. 그거를 당론으로 묶어가지고 때로 해요. 항상 봐오던 장면이죠. 그럼 국민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은 맨날 뭐 누구 지킵니다. 지금은 이재명 지키겠다고 그래요. 아니 민생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라고 뽑아줬는데 왜 이재명을 지킵니까? 지금도 대놓고 이재명 지키겠다고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이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론으로 자꾸 이렇게 움켜쥐니까 개개 의원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호루라기 불고 일로 따라와 그러면 쭉 따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뭐라나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이런 국회는 이젠 좀 하기 싫다. 그래도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저 이원혁 의원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이 감찰에 들어갔다. 지금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당론법이어서 당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론 정해지면은 쭉 끌고 가는데요. 왜 당론에 따르지 않았냐. 해서 이제 이거 징계할 수 있는 거냐. 그 조사를 하기 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히 국회법에는 자율투표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양심에 따라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걸 감찰하는 것 자체가요? 아니요. 당론 따라.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고 그럼 당론을 따르게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곧 탈당 선언하고 신당을 만들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할 원칙과 상식이 가능성은 모든 게 열려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네, 모든 게 열려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번, 4번, 5번, 6번으로 한다면 아마 별 그 시너지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빅텐트가 만들어져야지 국민들께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겠죠. 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할 수도 있다. 그분들이 주도해도 좋다. 그럼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지금 넘기겠다는 의사로 보이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석현 부의장께서 뭐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분의 워딩 하나하나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활발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또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부하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당면한 과제를 같이 고민하는 뭐 그런 제세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서 누가 주도하고 아니고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만 동의한다면 다 열려 있죠.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다 열려 있다. 다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가장 꿈꾸는 거는 그들이 다 모이는 빅텐트를 기대하시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파이도 커지고 뭔가 이제 총선에서 어떤 성과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기표를 하실 때 난 도저히 1번, 2번 못 주겠는데 3번 밑으로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줘봐야 이건 당선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표는 4표야. 아유 그러느니 그러면 1번, 2번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그러면 덜 나쁜 놈을 찍자. 이때까지의 투표 형태가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강요당한 거거든요. 사표가 안 되는 찍을 수 있는 3번을 만들자.
그렇죠. 그러니까 탄밥 먹을래 쉰밥 먹을래가 아니고 그래도 먹을 만한 밥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입당 직후에 SNS 글 쓰셨어요. 의원님이 제목은 이상민 선배 정치의 금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추운 날만큼이나 시리게 다가오는 날이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상민 선배가 탈당하시기 전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당내 문제에 대해서 뭐 가차없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뭐 제 생각과 거의 일치했고요. 그 대부분은 당내 민주주의 당의 사동화 문제였습니다. 팬덤 문제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어제 국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국힘은 저게 공당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혹은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이 급소가 있는 당인데 그러면 민주당의 사당화는 문제가 되고 국힘의 사당화는 착한 사당화냐.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다 뭐냐. 그게 한꺼번에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일을 하신 거다 저는 생각이 되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얘기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소회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양당 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 어제 오늘 보도 보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 비명 의원들 지역구의 친명 자객 공천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도 대표적으로 나왔던 얘가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의 강북을로 가겠다. 일성을 물어보니까 민주당스럽지 않은 의원을 심판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스럽지 않은 의원이라는 거. 그게 뭐 늘상 봐오던 강경 의원들 항상 이재명 지키고 또 진영 논리로 쫙 나뉘어가지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몰려가고 집단 행동하고 뭐 탄핵하자 그러고 뭐 그런 거죠. 국민들 질리게 봐오셨습니다. 그거 싫다는 거잖아요. 좀 제발 우리 민생 대한민국의 처한 위기 상황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머리 좀 맞대고 고민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친명 찐명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비명 현역 지역에 가신 분들은 다 이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1대보다 더 짠 22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이재명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켜야 되고 국회 반이 특정인을 지켜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건 뭐 다른 의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예상이긴 한데 그 자객의 대상이 된 박용진 의원이나 또는 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 측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어떻게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시킬 수 있다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아마 당분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21대보다 더 짠물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마시기 힘든 도저히 저 같은 메기는 살 수 없는 짠물이 됐는데 더 짜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뭐 저희 지역에도 또 한 분 또 와 계시고 하여간에 딱딱딱 집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단결하자라고 하거든요. 마치 그 학교 옥상에 불러내가지고 매일 주워 패고 그 금품 갈취하고 삥 뜯고 그리고 우리 친구잖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게 단결하자로 저는 지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질문을 좀 드리죠.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과 임명 요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여권 인사로서는 최초로 김건희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여권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로 보세요? 비대위원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냈으니 지도부에서. 글쎄 김경률 의원이 예. 어쨌든 거침없이 그 조국을 비난하고 예.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하셨던 걸로 유명을 하죠. 근데 김건희 여사 이슈가 예.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다라는 걸 모르는 여권 인사는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지금 비대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마 뭐 총선 같은 데는 난 나갈 일이 없다. 이런 그런 이해관계에서는 난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영린을 건드리신 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비대위원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결국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아예 김건희 이름 석자를 올리질 않죠. 특검 법안 명칭 자체는요. 네. 그리고 그 악법이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비토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여권의 급소는 수직적 당정 관계인데 예. 그거 급소 안 건드리잖아요. 예.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뭐 오셔가지고 뭐 처음에 뭐 저 이미지로 지금 좀 점수 먹고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봐야 젊은 윤석열이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고 책 많이 보는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윤석열의 이제 그 모델 체인지죠. 네. 2024년형 윤석열. 그러면요. 야당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른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데 뭔가 할 말을 하는데라는 거를 느끼시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리를 건드리고 급소를 찔러야죠. 그렇게요. 김건희 예. 또 수직적 당정관계. 예. 그다음에 이제 공천이 하나 있습니다. 공천. 아마 검사 공천 예. 또 대통령실 공천 예. 지인 공천 예. 압력이 들어올 건데 그걸 여하히 막아내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 뭐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공천을 막을 수 있을 거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거 이번에 공관위원장 들어오신 분 보면 예. 또 평소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부터 예. 우호적이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으로 가름하도록 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 저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판관 조청천 이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고정 출연으로서는 물론 현안 인터뷰 때 모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고정 코너는 오늘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사실 지난 연말로 고정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 근데 예. 오늘 갑자기 이게 남아 있다고 그래서 예. 내일 소통관을 예약을 한 입장에서 사실 나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또 기자들도 오는 전화를 하나도 안 받았고요. 예. 근데 이렇게 김태현 정치쇼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자분들께 일단 좀 미안하고 또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 뭐 날로 아마 저 인터뷰 일을 굉장히 무장해제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 편하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예, 다 털어먹는 예. 그런 기술이 점점 더 늘어나서 앞으로 굉장히 청취율이 높아지는 그런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판관으로는 오늘 끝이지만 현안 있을 때 어디 소속이시든 인터뷰에서 만나 뵈실 수 있을 겁니다. 조웅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